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강원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원주 지역 같은 경우가 10도였고 낮 최고 기온도 21.2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고요. 특히 산간 지역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린 것도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새롭게 임명되었습니다. 이 자치경찰제도의 역할과 또 해결해야 될 과제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원주 동남부체육센터가 다음 달 1일 정식 개관한다고 합니다. 현재 개관 준비가 한창인데요.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또 평창군이 민원인들 대신해서 처리하고 있는 농임업용 가설 건축물 신고가 3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서비스 효과 좀 어느 정도인지 또 들어보도록 하죠. 10월 11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 지역의 지자체들이 정부로부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자체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인구 감소 지역인 도내 12개 시군에 배분된 732억 원 중에서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110억 원, 이 집행률이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은 지 10개월이 넘도록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평창은 생활인구 확대,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사업 계획으로 72억 원을 받았지만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전세 버스를 활용한 초등학교 현장 학습이 위법이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 강원도 내 학교 현장에서 진행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 지역의 전세 버스 업계 계약 취소는 79건, 발생한 피해액은 2억 4천여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선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가을 시티 투어 버스가 확대 운영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가을 시티 투어 버스는 민둥산과 정암사 등 정선 남부권의 주요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정선 아리랑 열차 연계형 시티 투어 버스 3코스로 운영되고 가을 단풍철을 맞아서 이달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자치경찰위원장의 전 이 행정부지사를 역임해 있었던 조명수 위원장이 지난 5일에 임명되었습니다. 이 2달 정도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직접 연결해서요. 이 자치경찰위원회 지금 역할과 또 향후 개선 방향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5일에 임명이 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한 일주일 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현안들 좀 파악하시느라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초대가 아니고 두 번째 네.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2년 남짓 지금 그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자치경찰이라는 게 이제 아마 도민들께도 조금 생소한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지난 2년 동안 그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이라서 아직도 조직과 기능이 좀 일어나되지 않아서 네. 다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과제가 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국가적인 관점에서 전국적으로 국가경찰 시스템에서 모든 치안 서비스가 제공이 되다가 그중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자치경찰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강원 도민들이 바라는
우리 그 치안 행정의 어떤 수요랄까 또는 그 거는 기대랄까 이런데 부응할 수 있는 강원도형 자치경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될지 그 비전과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기가 어떻게 되시죠? 임기는 지금 현재는 이제 전임자 잔여 임기를 제가 채우고 있고요. 네. 내년 4월 2일 날 이제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이 되는데, 네.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1기 위원들이 임기가 끝나고 새로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님도 잔여 임기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거를 이제 지금 메우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뭐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망을 말씀드리기는 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전임자가 왜 중간에 이렇게 네. 또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지 뭐 사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여쭤보지 않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좀 더 또 연속 선상에서 인사권자가 좀 이런 고민들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보는 또 관측도 있는 사실인데요. 좀 전체적인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제도와 비교해서 아직은 생소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치경찰 제도라는 것이 뭐 특별한 개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치안 수요 중에서 방범 활동이랄까, 또 교통, 그다음에 무슨 질서 유지, 여성 청소년 업무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국가경찰이 일원에서 다 하던 것을 지금 말씀드린 뭐 방범, 교통 이런 기능을 따로 띄어서 자치경찰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이것을 이제 이관을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국적인 치안행정의 수요하고 지역적으로 보면 다른 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하고 강원도는 사실 그 치안 수요가 많이 다른데 네. 그 지역적인 수요에 맞춰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치안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건 이제 그 기본 취지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을 신설해서 그 해줌으로 인해서 도민들께서는 앞으로 조금 더 밀접한 가까운 데서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제 본래 취지입니다. 네. 이 강원도가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뒤로 이렇게 좀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제도가 이제 좀 빨리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자치경찰위원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경찰법에 규정된 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방범, 교통, 그다음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분야, 청소년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권한을 갖는 것으로 돼 있고,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예산권과 인사권도 다 갖도록 이렇게 법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 예산권 가지면 다 가진 거네요. 예. 이제 그 법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아직도 이제 과도기다 보니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들이 그냥 다 국가경찰 기관 안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을 통해서 그 조직을 이제 지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과도기 완전한 자치경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안 사항으로 제기가 돼 있고 정부 차원에서 금년 연말까지 앞으로 어떻게 완벽한 자치경찰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일종의 계문 발차를 했다. 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예.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이제 제도적으로 뭔가 이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자리를 잡아야 되지 네네.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뭐 아웃라인이 나올 것 같다라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게 또 아웃라인이 나오는데 그치지 않고 큰 틀에 예. 또 이제 일선 현장에서 이것이 적용되고 또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것이 이제 완료되는 시기 좀 언제쯤이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총리실에 네. 이 경찰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큰 방향에서는 자치경찰 제도가 완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하고 분리해서 이원화한다는 큰 방향은 서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특별자치도는 예를 들면 뭐 내년 2024년도에 조직을 완전히 이제 분리 독립을 시키고 그 이 다른 시도는 점차 뭐 단계별로 한다든가 이런 지금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로 돼서 다른 시도보다는 아마 먼저 기능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지금 이제 국가 차원에서 논의되는데 발맞춰서 만약에 이제 조직과 기능이 완전히 독립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강원도만의 어떤 특징을 살린 또 강원도민이 바라는 치안 수요에 부응하는 뭔가 비전을 세워야 되고 또 뭐 과업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뭐 로드맵도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임기 내에 좀 해야 될 것들도 있고요. 네. 또 아니면 좀 기본적인 것만 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또 넘겨야 되는 과제들도 있고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예.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위원장님은 이것만큼은 예. 내가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서 좀 마무리하든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 좀 중점적으로 이제 들 수 있는 역점 사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지금 이제 우선 주민들이 지금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당장 이제 눈앞에 떨어진 거는 이제 스쿨존을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김인택 지사님이 발의를 하셔서 약간 제도 취지는 살리되 일률적으로 30km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개선하는 거 이런 걸 속도를 좀 상향하자. 그래서 예. 네, 춘천하고 지금 강릉하고 한 지구씩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네. 경찰청에서는 좀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성과 분석을 해보면 교통 위반도 많이 줄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사고가 난 건 아니고 이제 안전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원도형으로 저희들이 좀 뭔가 정착을 시키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우선 급선무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만 이렇게 분리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목표는 도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가에서는 뭐 국가 전체를 보는 거니까 좀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지만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도민들과 밀착해서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뭐 과연 이 치안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장기 계획 그다음에 단기 계획 이런 로드맵을 만드는 게 저희들한테 부과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걸 제가 임기 내에 좀 수립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야 될 것을 이미 또 답변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소방 공무원들도 지방직에서 네. 국가직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찰 조직 같은 경우도 아니 국가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왜 굳이 지방직으로 이제 이원하면서 네. 어떤 뭐 이제 업무도 또 나뉘게 되고요. 꼭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만 되나라는 이제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일이긴 하지만 지방자치의 이제 기본 목적은 그 지역의 행정을 그 지역 주민들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되겠다. 네.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아주 가장 기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그 뭐 방범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도 역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가는지 이런 것들을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을 하고 하려 그러면 네.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역시 지방으로 이렇게 기능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디테일한 이런 부분 취지의 정말 그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고요. 네. 그만큼 소통 많이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뭔가 좀 현안이 있을 때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쿨존 내의 그 제한 속도 상향은 또 이제 찬반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이제 가시화된 어떤 그 결과 있을 때마다 좀 네. 자주 또 제가 연결해서요. 좀 소통을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시죠. 네.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도민 네.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또 저희들하고 함께 노력을 해서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예. 네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명수 강원자치경찰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 동부복합체육센터가 다음 달에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정식 개관 준비 또 한창이라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주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원주 동부복합체육센터 혁신도시에 위치한 체육시설인데 또 현재 임시 운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전반적인 시설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원주 혁신도시의 최초 체육 복합시설인 동부복합체육센터는 지난 7월부터 임시 운영 중인데요. 지난 9월부터 임시 운영을 시작한 무실동에 위치한 원주 남부복합체육센터와 같이 11월 1일부터 정식 개관합니다. 이 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치에서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이 됐는데요. 특히 동부복합체육센터는 지난 7월 임시 운영을 시작한 이후 하루 평균 500여 명의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주 동부복합체육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규모로 수영장과 스쿼시장 그리고 농구와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임시 운영되는 동안에는 이용료 없이 센터의 수영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 곳까지 가지 않고도 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어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요. 원주 체육시설사업소 홍성돈 동부체육시설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좋아하는 거는 물론 이제 일반 시민들도 좋아하는데 일반 시민 중에 버들초등학교 수영 선수반이 있어요. 근데 선수반들이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많이 이제 운동 연습을 했었는데 학교 앞에 저희 센터가 생김으로써 저희 수영장을 지금 훈련 캠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완할 점은 가장 안전사고 예방에 저희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서 보완을 해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체육센터의 개관이 원주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체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건강하게 땀 흘리는 원주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므로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임시 운영 중이고 또 정식으로 개관하면 그만큼 또 프로그램들 많이 또 다양해지고 다채로워질 것 같습니다만은 시설 이용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네, 우선 임시 운영 기간 동안에는 안내데스크를 방문해 무료 발권 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11월 정식 운영이 시작된 후부터는 수영 강습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안내데스크를 통해 일일권이나 월 회원권 결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수영 프로그램 강습생을 모집 중인데요.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급과 중급, 상급에 맞춰서 7타임 총 21개 강좌가 운영되는데요. 또 어르신들을 위한 수중 재활 프로그램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 다목적 체육관은 하루 이용을 할 경우에는 당일 시설을 방문해 안내데스크에서 발권 결제 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단체 이용 등으로 시설 대관을 원할 경우에는 원주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매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 이용 전에는 대관 일정을 꼭 미리 확인 후 예약해야 차질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에 방문한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원주에 체육시설이 이제 국민체육센터만 이제 중심에 있고
이제 다른 지역에는 체육센터가 없었는데 이제 혁신도시에 이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곳에 이제 체육센터가 생겨서 이제 이용하기도 참 편리하고 또 무엇보다 써보니까 이제 시설이 새 거라서 굉장히 쾌적하고 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체육센터 또 학습관 분관이 위치해 있다고요? 네, 동부 복합체육센터에는 체육시설 외에도 또 원주시 보건소의 본관을 두고 있는 원주시 학습관의 반곡 분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교류 강좌나 건강생활센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에 있는데요. 체육 프로그램과 함께 건강생활 프로그램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3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평창군이 지난 2015년부터 농업용, 임업용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상당히 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평창군 허각과의 황재국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황재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농임업용 가설 건축물 보통 농막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온 저장고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건축물 축조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서비스인지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가설 건축물이라는 그 건축법상 농업용 창고인 농막이나 저온 저장고 등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원들께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할 때 구비 서류인 신고서와 배치도, 평면도 등의 그 도면을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런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시니 비용을 들여 건축사 사무소라는 곳을 방문해 업무 대행을 맡기고 있는 실정으로 2015년부터 우리 평창군 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신고서와 도면을 작성해서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건축행정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2015년도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해 왔는데 실제로 한 해 대행 건수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은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발굴을 위해 고민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행 첫 해인 2015년도에는 250여 건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계속 증가하여 한 해 평균 430여 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주민들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던데요. 네, 무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민원인들이 너무 만족들 하고 계시고요. 먼저 건축사 사무소에 맡기실 경우에 한 건당 한 65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거를 무료로 저희가 하니 매우 좋아들 하십니다. 아울러 연평균 한 430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억 8천여만 원 정도의 민원인들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은 그런 구비 서류 없이 그냥 빈손으로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철회해 주니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줄여주는 원스톱 건축행정 서비스로 국민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국민들께서 평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만족하고 고맙다는 메시지를 많이들 남기시고 또 서로 간에 공유하여 이용하고도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또 아직도 이 서비스를 좀 모르거나 또 이용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주민들 좀 이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예, 우리 평창군에서는 그래서 평창 이야기 군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평창군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문의나 상담 받으시면 누구나 가설건축물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앞으로 저희 평창군에서는 민원인들께서 불편해하시고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행위 원데이 서비스나 인허가 문자 상담 서비스 등 내년도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평창군 민선 8기 슬로건인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국민을 위해
건축 행정에 늘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평창군으로 귀농, 기촌하시는 분들도 뭐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사실 농업용 시설, 농막이라든지 저장고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미세한 부분에서 또 실질적으로 또 불편함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또 불편이 또 해소되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평창군 허각과의 황제국 과정이었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정리하도록 하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